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저는 57살이고 부산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20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시작한 곳으로 이제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존재가 됐어요.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손님들이 필요한 못, 나사, 공구 등을 팔아요. 손님들은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나 건설 현장 일꾼들인데 가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 하루의 작은 즐거움입니다. 민수 씨, 요즘 철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웃으며 대답하죠. 물가 상승 탓이죠. 그래도 제가 좀 싸게 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연결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쓸쓸합니다. 집은 부산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어요. 아내 지연과 결혼한 지 25년이 됐고 우리 사이에는 딸 은지가 있습니다. 은지는 지금 대학생으로 서울의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어요. 방학 때만 집에 오는데 그때마다 집안이 밝아지죠. 지연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요. 오늘도 수고했어. 민수야, 그녀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피로가 가득해요. 우리는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연을 처음 만난 건 대학생 때였어요. 그녀는 간호학과 학생이었고 저는 공대생이었죠.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나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은지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일상이 변했어요. 지연의 병원 근무가 바빠지면서 대화가 줄었고 저는 가게 일에 매달렸어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지연은 이미 피곤해서 TV 앞에서 졸고 있거나 은지와 통화 중이죠.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평범했어 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올 뿐입니다. 요즘 저는 밤에 혼자 맥주를 마시며 옛날 사진을 봅니다. 은지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 지연과 함께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한 신혼여행 사진. 그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시간을 가진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지만 속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가게에서 만나는 젊은 커플들을 보면 부러워요. 그들은 손을 잡고 웃으며 물건을 사러 오는데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계산만 할 뿐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신일곱에 뭔가 새로운 걸 해볼 수 없을까? 하지만 현실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반복된 일상뿐입니다. 은지가 방학 때 오면 집안이 활기차지지만 그녀가 떠나면 다시 고요해져요. 지연과 나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습관처럼 변한 것 같아요. 밤하늘을 보며 산책하는 게 제 유일한 취미가 됐어요. 해운대 바닷가로 가서 파도 소리를 듣는 거죠. 그 소리가 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유일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날 그 산책길에서 제 인생이 바뀔 줄은 몰랐어요.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바닷가 벤치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쓸쓸한 뒷모습이 제 마음을 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 자신의 외로움을 그녀에게서 본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어요. 바다 예쁘네요. 그 한마디가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삶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 지연과 은지를 생각하며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가게 일도 요즘 힘들어요. 철물 가격이 오르고 온라인 쇼핑 때문에 손님이 줄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가게를 지켜야 하니까요. 지연은 그런 제 노력을 알아주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그냥 각자의 일상에 묻혀 살아가요. 은지가 가끔 전화해서 아빠, 건강 챙겨요. 라고 말해주는 게 위로가 돼요. 하지만 그 통화조차 짧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바빠서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제 나이가 실감나요.
57,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져요. 축구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동네 친구들과 공 차는 것도 피곤해요. 그래도 가끔 해운대로 가서 산책하며 기운을 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파도 소리, 바닷바람, 그게 제 작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날부터요. 어느 날 철물점에서 하루 일을 끝내고 저녁에 해운대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게를 닫고 혼자 걷는 건 최근 몇 년간 즐겨하는 일이에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불빛이 반짝이는 부산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때 해변 벤치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바다 예쁘네요. 제가 무심코 말을 걸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평화롭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혜진이라고 소개했어요. 서울에서 내려와 잠시 휴가를 즐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부산은 처음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예전에 자주 왔었는데 오랜만에 와봤어요. 예전엔 남편과 함께 왔었죠. 그녀가 살짝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혼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3년 됐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혜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화가로 최근 부산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다고 했어요. 그림을 그리시네요. 멋있어요. 저는 철물점 주인이라 창의적인 일은 잘 못해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혜진 씨가 웃었어요. 철물점도 창의적인 일이에요. 사람들의 일상을 돕는 거잖아요.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둘 다 중년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민수 씨, 가족은요? 혜진 씨가 물었어요. 아내와 딸이 있어요. 딸은 서울 대학생이고 아내는 간호사예요. 바빠서 요즘 대화가 적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혼 후 혼자 지내다 보니 이런 바닷가에서 생각을 정리해요. 그림 그리는 게 제 위로예요.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바다를 주제로 한 아름다운 수채화가 있었어요. 와, 정말 예뻐요. 파도 소리가 느껴지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혜진 씨가 미소 지었어요. 민수 씨, 그림 한번 그려볼래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거절했지만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편안함이 생겼어요. 바람이 차가워지자 혜진 씨가 말했어요. 민수 씨, 근처에서 따뜻한 차 한 잔 어때요? 저는 망설였어요. 지연이 집에서 기다릴 텐데. 하지만 혜진 씨의 미소에 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해변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혜진 씨는 서울에서의 삶을 들려줬어요. 이혼 후 그림에 매달렸어요. 전시회도 열고 이제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가끔 외로워요. 그녀의 눈빛이 쓸쓸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저도 가게 일만 하다 보니 가족과 멀어진 기분이에요. 은지가 어렸을 때는 함께 바다에 왔는데 이제는 혼자예요. 혜진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민수 씨, 여기 비슷하네요. 오늘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다시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우리 대화를 배경으로 흘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지연에게는 산책 다녀왔어 라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혜진 씨의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민수 씨, 어제 즐거웠어요. 내일 전시회 올래요. 그 문자가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요.
우리는 해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혜진 씨는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림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고, 저는 철물점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민수 씨, 결혼 생활은 어때요? 혜진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냥 평범해요. 지연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서로 바빠서 대화가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혜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지내다 보니 가끔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혜진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민수 씨, 바다 좀 더 걷고 싶어요. 같이 걸을래요? 저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손길이 따뜻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해변을 걷다가 어느 순간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혜진 씨,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둘뿐이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해변에서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저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해변의 한적한 곳에서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혜진 씨의 입술이 부드러웠고 바다 냄새가 섞인 그녀의 향기가 제 감각을 자극했어요. 키스가 끝난 후 저는 후회와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그녀를 봤어요. 혜진 씨, 이건 안 돼요. 제가 중얼거렸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민수 씨, 그냥 이 순간을 즐겨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지연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지연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산책 어땠어? 그녀가 물었어요. 좋았어. 파도 소리가 시원하더라. 제가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제 입술에는 아직 혜진 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혜진 씨의 전시회에 갔어요. 부산미술관에서 그녀의 작품을 봤어요. 바다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었어요. 민수 씨, 여기 어제 우리 만난 해변을 그린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전시회 후 우리는 다시 카페로 갔어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수 씨, 나랑 더 만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지연과 은지를 생각했지만 혜진 씨의 매력에 끌렸어요. 혜진 씨, 나도 그래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날 우리는 다시 해변으로 갔어요. 파도가 치는 소리 속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혜진 씨의 포옹이 따뜻했어요. 민수 씨, 당신 몸이 정말 든든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웠어요. 이 감정이 어디로 이끌지 불안했어요. 그날 밤 이후 혜진 씨와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그녀는 부산에 일주일 더 머물렀고 저는 철물점을 닫은 후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거나 해변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혜진 씨는 저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저는 그녀에게 제 평범한 일상을 털어놨어요. 민수 씨, 이렇게 만나는 게 행복해요. 혜진 씨가 어느 날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지연과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혜진 씨와 함께 있을 때 느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죄책감이 들었어요. 지연은 여전히 따뜻하게 저를 맞아줬지만 저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좀 늦었네. 가게 바빠? 지연이 물으면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었어 라고 둘러댔어요. 혜진 씨가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녀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만났습니다. 때로는 제가 서울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민수 씨, 우리 그냥 이렇게 계속 만나요. 아무도 모르게 혜진 씨가 제안했어요. 저는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어요. 첫 번째 서울 만남은 잊을 수 없어요. 기차를 타고 올라가 그녀의 작업실을 방문했어요. 여기서 그림 그려요. 당신을 모델로 그려볼까?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혜진 씨의 그림을 보며 대화하고 서로를 안았어요. 민수 씨, 여기 영감이 떠올라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그녀와 함께 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부산으로 돌아오면서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남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어요. 혜진 씨는 제게 선물을 주곤 했어요. 작은 그림이나 바다를 상징하는 목걸이. 민수 씨, 여기 우리 만남의 추억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가게에서 그 선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은지가 방학 때 집에 왔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빠,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좋은 일 있어? 은지가 물었어요. 그냥 가게가 잘 돼서 제가 거짓말했어요. 혜진 씨와의 만남은 제 삶에 활력을 주었지만 동시에 위험했어요. 한 번은 지연이 제 전화를 받았어요. 민수야, 여기 번호 누구야? 그녀가 물었어요. 손님이야. 물건문이 제가 둘러댔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몇 달 동안 이런 생활이 이어졌어요. 혜진 씨와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 대담해졌어요. 부산 호텔에서, 서울 공원에서, 심지어 제 가게 근처 카페에서. 민수 씨, 지연 씨가 모를 거예요. 우리만의 비밀이야. 혜진 씨가 말했어요.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죄책감도 커졌어요. 지연과 저녁을 먹으면서 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민수야,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연이 걱정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 제가 말했어요. 은지도 눈치챘어요. 아빠, 엄마랑 더 이야기해. 엄마도 외로워 보이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혜진 씨와의 행복은 일시적이었지만 가족과의 안정은 영원했어요. 그런데 그 균형이 깨질 줄은 몰랐어요. 모든 게 문자 하나로 시작됐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연이 제 휴대폰을 보고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연이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물었어요. 민수야, 이 문자 뭐야? 혜진이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냥, 친구야. 가게에서 만난 손님이야. 제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지만 지연은 전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나 바보 아니야. 솔직히 말해. 그녀가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화면에는 혜진 씨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민수 씨, 지난번 부산에서의 시간 정말 좋았어요. 언제 또 만날까요? 라는 문자가 눈에 띄었어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당황했어요.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달랐어요. 우리는 늘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곤 했지만 오늘은 공기가 무거웠어요. 지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수야, 요즘 당신 좀 이상해. 가게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는데 그게 다야? 이 문자들 보니 혜진이라는 여자와 꽤 친한 것 같아.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혜진 씨와의 만남은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었지만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해운대 해변에서의 그 키스, 카페에서의 속삭임, 서울로 올라가서 만난 호텔에서의 밤들.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실수. 그게 실수라고. 몇 달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다닌 게 실수야. 그녀의 목소리에 점점 커졌어요. 집안이 조용한데 그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안으려고 했지만 지연은 제 손을 뿌리쳤어요. 접근하지 마. 지금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어요.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연과 결혼한 지 25년,
우리는 함께 많은 걸 이겨냈어요. 은지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가게를 열었을 때의 고생, 가족 여행에서의 웃음소리.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걸까? 외로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나이 들어서 오는 위기감? 혜진 씨의 미소가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게 독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오늘 병원 갈게. 은지한테는 내가 말할게.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지, 우리 딸, 대학생이 된 은지가 방학을 맞아 집에 올 예정이었어요. 지연아, 제발. 은지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제가 애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은지는 우리 딸이야. 알아야 해. 당신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녀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철물점으로 향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물건을 물어보아도 멍하니 대답했고 계속 지연의 눈물이 떠올랐어요. 가게 안에서 혼자 앉아 혜진 씨에게 전화했어요. 혜진 씨, 지연이가 다 알아버렸어요. 혜진 씨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놀란 듯했지만 곧 차분해졌어요. 민수 씨, 그럴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어요. 혜진 씨, 시간을 좀 주세요. 지연이와 이야기해볼게.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혜진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민수 씨. 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저도 혼자서 외로워요. 민수 씨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혜진 씨와의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녀의 그림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해변을 걷는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지연과 은지의 얼굴과 겹쳐 보였어요. 오후에 은지가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 집에 왔어.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곧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엄마 어디 계셔? 왜 분위기가 이상해? 은지가 물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모든 걸 설명했어요. 혜진 씨와의 만남, 지연의 슬픔, 내 실수. 은지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빠, 그게 정말이야? 엄마한테 왜 그랬어?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은지야, 아빠가 잘못했어. 외로웠어. 하지만 후에 제가 말했지만 은지는 화를 냈어요. 외로웠다고? 그게 변명이 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우리 가족을 지켰는지 알아? 아빠, 실망이야.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민수야, 왜 그랬어? 내가 부족했어? 지연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너는 완벽해. 하지만 요즘 우리는 서로를 잊고 살았어. 병원 일 때문에 바빴고 나는 가게에서 혼자였어. 혜진 씨를 만나면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지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 나도 외로웠어. 병원에서 하루 종일 환자들 돌보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대화할 힘도 없었어. 하지만 그게 배신의 이유가 돼. 그녀의 말은 옳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나누지 못했어요. 혜진 씨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민수 씨, 내일 부산에 갈게요. 우리 셋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연아, 혜진 씨가 부산에 온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해.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네. 그 여자가 우리 가족 문제에 끼어들어. 하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해운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혜진 씨는 그림 도구를 들고 나타났어요. 지연 씨, 처음 뵙네요. 민수 씨와 저는 서로에게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민수 씨를 강요한 적 없어요. 혜진 씨가 말했어요. 지연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혜진 씨,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몰라도 우리 가정은 내 소중한 전부예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됐어요. 은지도 함께 왔어요. 이모, 왜 우리 아빠를 만났어요? 은지가 물었어요.
혜진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은지야,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서로 외로움을 공유했어. 하지만 이제 민수 씨가 선택할 차례야.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혜진 씨의 따뜻한 미소, 지연의 슬픈 눈빛, 은지의 실망한 표정. 모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연아, 너와 은지를 선택할게. 혜진 씨, 미안해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혜진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 씨, 그게 당신 선택이라면 존중할게. 하지만 후회하지 마.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지연과 나는 상담소를 찾기로 했어요. 민수야, 은지한테도 말하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이번엔 솔직하게 지연이 말했어요. 은지도 조금씩 용서해줬어요. 아빠, 엄마 아프게 하지 마.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해. 혜진 씨와의 연락은 끊겼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가끔 밤에 해변 생각이 나요. 외로움은 여전하지만 이제 가족과 함께 이겨내려 해요. 이 모든 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선택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지연과 은지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돼요. 혜진 씨가 준 교훈은 잊지 않을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니까. 일주일 후 지연이 저를 불렀어요. 민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해. 저는 긴장하며 앉았어요.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행복한 게 중요해. 하지만 우리 가정도 소중해. 혜진 씨와 계속 만나고 싶다면 집 밖에서만 만나. 집에 돌아오면 내 남편으로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제안을 할 줄 몰랐거든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가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나도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당신이 외로웠던 것도 알아. 나도 바빠서 당신에게 소홀했어. 우리는 서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저는 혜진 씨와 가끔 만났어요. 하지만 지연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병원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했어요. 민수야, 주말에 바다 가자. 그녀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해운대로 가서 산책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 초처럼 다시 시작해보자. 지연이 말했어요. 혜진 씨는 여전히 저를 행복하게 해줬지만 점점 그녀와의 만남이 덜 필요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혜진 씨가 말했어요. 민수 씨, 이제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당신은 지연 씨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저는 놀랐지만 그녀의 말에 동의했어요. 혜진 씨,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녀는 제게 그림 한 장을 줬어요. 여기 우리 추억이에요. 행복하세요. 혜진 씨와의 이별은 아쉬웠지만 지연과의 새로운 시작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은지도 우리를 응원했어요. 아빠, 엄마랑 잘 지내. 나도 방학 때 자주 올게. 그녀가 말했어요. 가게 일도 다시 활기를 띠었어요. 지연과 함께 가게를 리모델링했어요. 민수야, 여기 온라인 판매도 해보자. 그녀의 아이디어가 신선했어요.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우며 웃었어요. 밤에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민수야, 그때 왜 그랬어? 지연이 물었어요. 외로웠어. 하지만 이제는 너를 사랑해.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더 강해졌어요. 혜진 씨 생각이 가끔 나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추억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지금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고 지연과 저녁을 함께 먹으며 딸 은지가 방학 때 집에 오면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혜진 씨와의 시간은 제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저는 외로웠고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남자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연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열게 되었어요. 가끔 혜진 씨 생각이 나지만 이제는 미소 지으며 추억할 수 있어요. 인생은 복잡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적인 실수를 한 걸까요? 그 실수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줬어요. 57 나이에 다시 사랑의 의미를 배웠어요. 지영과 손을 잡고 바다를 보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게요.